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정책연구소 최영호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시골에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재산과 직접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복지 혜택, 정부 지원금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소장님 덕분에 몰랐던 혜택 신청했어요. 이런 정보 어디서도 못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남겨주실 때마다 제가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도 꼭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농지법 개정 내용 정말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골에 계신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이신 분인데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면서 모은 땅이 있는데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작은 창고 하나 짓겠다고 하면 불법이고, 농사 짓다가 쉬려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놨더니 철거 명령이 떨어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정말 절절한 하소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 말씀 공감 가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농지법이라는 게 원래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법이 오히려 농민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에 LH 사건 터지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규제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정작 농사 짓는 사람들이 더 불편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부터 농지법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농촌에 사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향으로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말 획기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불법이다, 안 된다는 얘기만 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농지에 제대로 된 쉼터도 만들 수 있고,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고, 스마트팜 같은 현대적인 농업시설도 훨씬 쉽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알아도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지난달에 충남 지역에서 농지법 개정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200명 넘게 오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뜨거운 거죠. 설명회 끝나고 한 60대 어르신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저는 5년 전에 귀농했는데 그동안 농막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일하다가 잠깐 쉬려고 농막에 들어가서 앉아만 있어도 불안했거든요. 혹시나 단속 나올까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이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고 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토라고 하죠. 농지에 흙을 부어서 높이를 높이는 작업 말입니다. 이게 이번에 규제가 더 강화됐어요. 전에는 2m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50cm만 넘어가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예전처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드론이랑 인공지능으로 농지 관리를 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드론이 쭉 훑으면서 이 땅에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다 확인합니다. 땅을 놀리고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하면 땅값의 25%를 매년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4년만 지나면 땅값이 벌금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내용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2026년 농지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체류형 쉼터입니다. 그동안 농막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죠. 6평짜리 작은 농막에 주방도 제대로 못 만들고 화장실도 안 되고 잠자는 것도 애매하고 이게 뭐 하자고 만든 건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류형 쉼터라는 이름으로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0평까지 지을 수 있게 됐어요. 10평이면 혼자 쓰기에도 넉넉하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에도 충분한 크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합법적으로 잠을 잘 수 있어요. 임시 숙소라고 법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주방도 만들 수 있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이니 뭐니 하면서 눈치 보던 것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10평 안에 주차장이나 테라스 같은 건 포함 안 시킵니다. 집은 10평으로 짓고 그 옆에 주차장도 만들고 데크도 깔아도 다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하시려는 분들, 수직농장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농지에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 이것도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됐을까요? 그 배경부터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사실 정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농촌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농촌 인구가 매년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시골에는 노인분들만 남아 계시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농지법 때문이었습니다.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마땅히 쉴 공간도 없고 제대로 된 시설도 못 만들고 규제만 잔뜩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촌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는 거였어요. 특히 202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대통령이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청년 농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농사 짓다가 화장실 가려면 차 타고 30분을 가야 합니다. 농지에는 화장실을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농막은 허용하는데 화장실은 안 된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면서 즉시 개선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농지 위 화장실 허용입니다. 이게 단순히 화장실 하나 짓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이제는 규제보다는 현실, 농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농지법 개정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 불편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작물 재배 시설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젊은 귀농인들은 예전처럼 밭에서 허리 굽혀 농사 짓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나 건물 안에서 채소를 키우는 수직농장, 스마트팜을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걸 농지에 설치하려면 땅의 용도를 아예 바꿔야 했어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건데 이게 돈이 엄청 듭니다. 땅값의 3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해요. 1억짜리 땅이면 3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용도 전용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농지 위에 바로 스마트팜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처음에는 8년만 허용하던 걸 이제는 16년까지 늘렸습니다. 정부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로 지정한 곳에는 아예 기간 제한도 없애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생겼는데 과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도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도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방차하고 응급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에 인접한 곳이어야 해요. 도로 폭이 2m는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높이 제한입니다. 지표면에서 4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게 건물 높이가 아니라 지표면에서 4m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다락방 있는 쉼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높이 제한 때문에 설계를 잘못하면 불허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분 중에 쉼터를 지었다가 높이 때문에 재시공해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몇백만 원 날린 거죠. 그리고 체류형 쉼터는 영구적인 주택이 아닙니다. 가설 건축물이에요.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장 12년까지만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례로 연장이 가능하긴 한데 이것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건물 상태 보고 계속 연장해주고 어떤 곳은 12년 딱 끊어버리기도 해요. 이런 세부 사항들을 모르고 덜컥 지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cm만 넘어가도 신고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흙을 쓰느냐도 엄청 중요해요.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 섞인 흙이나 오염된 흙 쓰면 큰일 납니다.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벌금까지 나와요. 그리고 배수시설도 제대로 갖춰야 해요. 내 땅만 높였다가 옆집 논에 물이 다 고이면 민원 들어오고 난리 납니다. 실제로 이런 일로 이웃 간에 소송까지 간 경우도 많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농지관리 문제입니다. 드론과 AI로 관리한다고 했죠? 이게 생각보다 훨씬 철저합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위성 사진만 봐도 이 땅에 작물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농사 안 짓고 풀만 무성하게 놔두면 바로 연락 옵니다. 왜 농사 안 짓습니까? 땅 팔 생각 있습니까? 이러면서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나 나이 때문에 직접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농지은행이라는 곳에 땅을 맡기시면 됩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기면 나중에 땅 팔 때 세금 혜택도 줘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방치하면 땅값의 25%를 매년 벌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땅값이 1억이라고 치면 벌금이 2,500만 원입니다. 1년에요. 4년 방치하면 1억이 다 벌금으로 나가버립니다. 땅은 땅대로 있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는 거죠.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해요. 직접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농지은행에 맡기든지 임대를 주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지 상황이 바뀌면 60일 안에 신고하셔야 해요.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창고를 새로 지었거나 뭔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하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좋은 점도 많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많죠?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 안 드렸어요. 바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법이 바뀐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꼼꼼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체류형 쉼터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먼저 본인 땅이 있는 시군구청 농정과에 전화하세요. 제 땅이 어디인데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집업만 들으면 바로 확인해줘요. 농업진흥구역인지 도로 조건은 맞는지 다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받으셔야 해요. 땅부터 사놓고 알아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분 중에 땅을 먼저 사고 나서 알아봤더니 체류형 쉼터가 안 되는 땅이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몇 천만 원 날린 거죠. 그러니까 땅 보러 가시기 전에, 계약하시기 전에 꼭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다음은 설계입니다. 체류형 쉼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업체마다 법규를 제대로 아는 곳이 있고 모르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높이 제한 4m, 이거 모르는 업체들이 의외로 많아요. 설계도 받으실 때 반드시 지표면에서 최고 높이가 4m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정화조 문제도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정화조 설치가 허용되는데 정화조도 법이 따로 있어요. 2026년부터 정화조법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무식한 업체한테 맡겼다가 나중에 정화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업체 선택할 때 정화조 설치 경험이 있습니까? 관련 법규 숙지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꼭 물어보세요. 시공이 끝나면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해요. 높이도 재고, 면적도 재고 다 확인합니다. 여기서 문제없이 통과하면 준공 필증을 받으시는데 이 서류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3년마다 갱신할 때도 필요하고 혹시나 문제 생겼을 때 이게 증빙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 하시려는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구청 농정과에 먼저 문의하세요.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육성지구로 지정된 곳이면 기간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죠. 스마트팜 설치할 때는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뭘 어떻게 재배할 건지, 시설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다 써서 제출해야 해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사업계획서 쓸 때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각 지역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무료로 컨설팅 해줍니다. 작물 선택부터 재배 방법, 판로까지 다 상담해줘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세 번째, 농지 위에 화장실 만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건 2026년 중에 시행령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 세부 사항은 확정 안 됐는데요. 기본 방향은 나왔어요. 농작업 편의시설로 인정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화장실은 허용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규모나 조건은 시행령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곧 가능해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번째, 성토하시려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50cm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시군구청 산지과나 농지과에 가시면 됩니다.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신고서 양식 받아서 작성하시고 첨부 서류 붙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가 뭐냐면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성토계획도면 같은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토목설계사무소에 맡기면 다 해줘요. 비용은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 아까워서 무신고로 했다가 나중에 벌금 몇천만 원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흙은 반드시 양질의 흙을 써야 합니다. 어디 공사장에서 공짜로 준다는데 그거 갖다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절대 안 됩니다. 공사장 폐기물 섞인 흙 쓰면 토양 오염으로 걸려요. 나중에 토양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정식 토사 공급 업체한테 받으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나중에 문제 안 생기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다섯 번째, 농지관리 문제입니다. 땅 가지고 계신데 직접 농사를 못 지으시는 분들은 농지은행을 이용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전화번호는 1577-7770입니다.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제가 땅을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임대를 주실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해요. 구두로만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증빙할 게 없거든요. 농지은행 통하면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임대료는 보통 쌀 가격 기준으로 정해요. 평당 쌀 몇 말 이런 식으로요. 지역마다 시세가 다르니까 농지은행에서 상담받으실 때 같이 물어보세요. 여섯 번째, 변경사항 신고 문제입니다. 주소 바뀌었을 때, 창고 지었을 때 이런 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죠? 어디에 신고하느냐? 정부24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24 치시면 나와요. 거기서 농지 변경 신고 메뉴 찾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 가셔도 돼요. 공무원한테 농지 변경 신고 좀 도와주세요 하시면 다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6년 농지법 개정의 핵심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뭘 하시든 먼저 시군구청에 확인받고 신고할 건 꼭 신고하고 전문가 도움받을 건 받으시고 서류는 잘 챙겨두시고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법 개정 소식이나 정부 지원 정책들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변에 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든지 문자로 링크 보내주시든지 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의료비 지원, 각종 복지 혜택 소식들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농지법 개정 내용 정말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소장님 덕분에 몰랐던 정보 알았어요. 이런 거 어디서도 못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이런 댓글 보면 제가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2026년은 농지법이 정말 많이 바뀌는 해입니다. 이 변화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농촌 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재산 가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르고 계시면 손해보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꼭 메모해 두시고 필요하실 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정책연구소 최영호 소장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